이제 세 번째 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중성점의 잔류전압하고요. 그 다음에 유도장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성 잔류전압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만, 유도장에서 정확한 수식을 유도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중성점의 잔류전압이 뭔지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식들을 계산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예제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유도장애에서 그런 그 수식들을 유도를 할 때 조금 더 쉽게 유도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 페이지 254페이지를 보시면요. 잔류전압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써드리면은, 잔류전압. 나중에 이제 그림들 가지고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시면은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어떤 EN이라는 부분이 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잔류전압이 중성점에 생기는 전압인데, 여기 설명이 뭐라냐면, 중성점을 접지하지 않을 경우, 중성점에 나타나는 전위를 잔류전압이라 한다 이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충전 용량에 의해서 불균형이 해가지고 이쪽에 전위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 부분을 이제 계산을 해내는 겁니다. 접지를 하게 되면 그런 전위가 이제 줄어들겠죠. 그럼 이거 충전 용량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연가를 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래서 잔류전압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원인이 뭐냐? 1번, 정상 상태에서는 송전선의 연가가 불충분해서, 연가 불충분, 삼상각상의 대지정전 용량의 불평형이라는 거. 여기 나왔던 대지정전 용량의 불평형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과도 상태. 과도 상태에서는 뭐? 차단기 개폐가 삼상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은 거. 개폐가 삼상 동시 불능시.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보시면은 개폐서지 부분. 나중에 9장의 이상전압에 가서 보시면 개폐서지에서 이런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좀 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제가 자꾸 앞에 있던 내용들을 잘 알고 넘어가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히 쌓여 있어야지만 나중에 뭐 4장에서 나왔던 부분, 그 다음 5장에서 나왔던 부분, 6장에서 나왔던 부분, 이런 것들이 기초가 돼서 나중에 8장, 9장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7장에서 이제 고장존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안정도 쪽에서 또 도움이 되고 보호개정기 쪽에서 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개폐기가 삼상 동시 불능시에 이런 부분이 불평형 때문에 발생된다는 얘기죠. 다 불평형입니다. 불평형. 여기서 나오는 거는. 뭐가 불평형이? 정종윤양의 불평형이 일어나가지고 불평형에 의해서 전위가 생성된다 이거죠. 중성점에. 그래서 중성점이 접지하지 않았을 때 그 전위가 중성점에 발생됐는데 그걸 잔류전압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죠. 세 번째, 똑같이 과도 상태입니다. 뭐라고요? 여기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단선사고. 단선사고도 불평형이죠. 하나가 끊어졌으니까. 아까 그 소리액터 접지에서도 하나가 끊어졌을 때, 단선사고 시에는 어떤 이상전압이 갑자기 증진돼가지고 소리액터가 소선될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직렬공진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잔류전압이 발생되더라. 그래서 여기서 발생되는 중성점의 잔류전압을 이제 계산하는 수식을 여기 있는 정정용량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흐르는 전류 부분을 여기서 지금 EA, EB, EC 이 전압이 생길 거고 여기 이쪽으로 이제 IA가 흐를 거고 이쪽으로 IB가 흐를 거고 이쪽으로 IC가 흐를 거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V는 IR이니까 요거에 대한 부분, 요거에 대한 부분, 요거에 대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다 계산을 해서 나중에 합해지면은 여기는 이제 여기 전위를 안 했으니까 접지를 안 했으니까 여기 부분은 비접지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다 0이 되겠죠. 이제 그렇게 계산해 보면은, 예를 들어 여기서 보시면은, 벡터적인 합에 의해서 EA는 EA이고, 뭐, EB는 A 자승의 A의, A 자승의 EA이고, EC는 A의 EA가 됩니다. 여기 좀 헷갈리시면 이제 그림을 그려보시면 되는데, 벡터적으로 해가지고. 요게 EA이고요. 요게 EC고, 요게 EB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면은 A, 이렇게 돌면은 A 자승. 두 번 돌았으니까. 그래서 EB는 A 자승, EC는 A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보실 때 B만 나오면 무조건 요 자승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B만 나오면 자승을 생각하시면은 이제 고장전류 계산에 가서 이런 부분이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책에 보시면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걸 이제 보시면은 이런 벡터도에서 나중에 보시면 여기 합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얘는 1이죠. 얘 A고 얘는 A 자승이죠. 요거 합은 제로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1 플러스 A 플러스 A 자승 뭐 플러스 A가 되든 1 플러스 A가 되든 A 자승이 되든 얘는 다 0이 되죠. 벡터적으로 얘하고 얘 부분이 합하면 다 0이 되니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또 그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1이 되고 여기 부분이 뭐 어떻게 되죠? A 부분 이걸 A 자승이라고 하면은 여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마이너스 2분의 1에 플러스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2분의 1에 이쪽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시면은 B 부분은 A 자승은 어떻게 되어 있냐? A는 뭐라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에 플러스 J의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고 이 A 자승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J의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요거를 이제 이해하시기 힘들 때는 이런 그림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요걸 가지고 이제 여기 흐르는 IA, IB, IC 값을 정의를 해보면은 사실 이런 밀만의 정리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원론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제 유도할 때는 이제 실수부하고 허수부로 이제 나눠서 이제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은 J 오메가 CA에 EN 플러스 EA가 되겠죠. 저 중성점의 부분을 흐르는 전류. 뭔가 CB에 EN 플러스 EB가 될 테고, J 오메가 CC에 EN 플러스 EC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이걸 풀어서 계산해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를 다 더하면 IA 플러스 IB 플러스 IC는 0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것들을 계산하는 식을 보면은, 여기서 이제 중성점에 대한 부분은 E는, R은 E는 VR 아닙니까? 이건 뭐 V는 IR이니까, 예를 들어 여기 I 값이 있을 거고 R 값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근데 지금 여기 C 성분은 어드미터스 성분으로 계산하면 편하니까 얘를 다시 계산하면 I에다가 Y를 넣어가지고 계산하면 편하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그 전력조류 계산에는 I는 Y로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까? I는 Y로 계산하면 편하듯이 얘도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계산한 게 바로 밀만의 정리인데, 밀만의 정리 같은 걸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전화번호하고 이렇게 세 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이걸 다 더하거나 더하면 간이 편리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CC 여기 이제 전압이 EA가 될 테고 EB가 될 테고 EC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 이제 양단에 EN이라는 어떤 부분이 이제 걸릴 거고요. 근데 밀만의 정리에서는 이걸 다 더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했을 때 E는 Y분의 I, 그러니까 이걸 지금 I는 또 Y2 해가지고 계산하면은 I는 Y이라면서요. 이 값이 여기 또 들어가면 되죠. Y에다가 Y 이렇게 계산을 해서 넣어서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부분에 대한 I 값은 요게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여기다 어드미턴스 부분 이렇게 또 들어가서 이제 나눠주면 되는데, 이걸 나눠주면은 여기 부분은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계산하면은 J 오메가 CA EA, 여기는 J 오메가 CB EB 플러스 J 오메가 CC EC가 되고, 여기는
J 오메가 CA 플러스 J 오메가 CB 플러스 J 오메가 CC가 되죠. 요 이 값을 뺀 여기 부분이 y니까 y 값만 쭉 나열을 했고 y 값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하나를 뺀 요게 지금 y 아닙니까? 요게 y고 얘가 2니까 이 부분 때문에 y 값만 여기다 다 집어넣은 거고 여기는 y 값에다가 이 값을 다 곱한 거죠. 이렇게 각각을 다. 이게 밀만의 정리에서는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쉽게 구하는 방법이 아닌 원론적으로 지금 이거를 요 수식에서 계산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산하시다 보면 이걸 수식으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이런 정리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부분을 쓰시면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렇게 쉽게 된다라는 것만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 여기서 이제 이끌어낼 때는요. 아까 나왔던 것처럼 EA는 EA, EB는 A 자승의 EA, EC는 A의 EA 벡터 연산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나왔던 것처럼 이걸 이제 계산하게 되면은 뭐 CA, EA 이거 다 약분이 되니까 뭐 CA, EA, CB, EB, CC, EC 이렇게 나오겠죠. 결론적으로. 근데 그 부분이 결국은 뭐냐? 요 IA, IB, IC 여기 부분하고 똑같아지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계산해 보시면은 CAE 그러니까 EA를 그냥 2로 놓고 그냥 계산하는 겁니다. 플러스 CB에 이 벡터 연산자가 A 자성이 들어갔으니까 벡터 연산자가 뭐라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그다음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J의 2분의 루트 3이라면서요. 아, 이게 마이너스가 되죠? 비자성이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거기에 2가 되겠죠? A 자성의 2니까. 요거는 2고 C의 2에서 CB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러니까 2A를 2로 놨으니까 2B는 A 자승에 2로 놓은 겁니다, 지금. 그 2를 놓고 2를 놨는데 그게 A 자승 부분이 앞에 더 곱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CC에 가서는 이 C는 A의 2였으니까 A 부분에 대한 연산자만 들으면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J의 2분의 루트 3의 2가 되겠죠. 이렇게 놓고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계산을 하다 보면 이거를 이 값을 없애버리고, 다 똑같으니까 이 값을 없애버리고, 요거에 대한 그 성분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다 보면은 자승을 하게 되면 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뭐 이렇게 되면 얘가 나중에 4분의 1이 되고, 4분의 3이 되고, 4분의 1이 되고, 4분의 3이 되고 해가지고 다 합하게 되면은 뭐 1이라는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간단하게 보시면은, CA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CB가 될 거고요. 이제 실수부 허수부로 나눠줘야 되니까 여기서 실수부 허수부로 나눠주게 되면은 이 2를 없앴으니까 CA분만 나오고 마이너스 2를 CB분만 나오고 이 허수부를 뒤로 빼는 겁니다.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CB인데 여기 허수부 J가 이제 들어간 부분 빼주고 여기는 또 마이너스 2분의 1에 CC가 돼야죠. 여기 이제 실수 부분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 거고, 요 허수 부분은 이쪽으로 간 거고, 이 허수 부분이 또 이쪽으로 가야 되죠. 이쪽으로 가서, J가 앞으로 빠졌으니까 2분의 1에, 2분의 루트 3이죠. 루트 3에, 요것도 루트 3이네. 루트 3에 CC가 됩니다, 이렇게. 나중에 그래서 여기 실수 부분이 1,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CA 부분이고, 여기 CB 부분이고, 이게 CC인데, 이것도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얘는 CB 부분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고, 이 CC 부분이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이런 수식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플러스 2분의 루트 3.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각각을 이제, 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 자성을 합니다. 여기도 자성을 하고, 여기도 자성을 하게 됩니다. 자성을 하게 되면 이제 수치들이 나오는데 그 수치들을 나중에 다 계산을 하게 되면은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CA 자성 플러스
요걸 자성하게 되면은 4분의 1, 요 2분의 1의 자성이니까 12의 자성이 되겠죠. 요걸 또 자성하게 되면 4분의 1의 또 CC의 자성이 되겠죠. 자성이 되겠죠. 그럼 여기 부분이 요거에 대해 자성을 각각 한 거고, 거기다 이제 또 요거의 자성이 되니까 얘 곱하기 또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뒷부분에 실수 부분이 또 나오면은 CA 12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 12, 2분의 1 12니까 나중에 이제 CA 12가 나옵니다. CA 12가 나오고, 마이너스 4분의 1에 12 CC가 나오고, 이 CA CC가 나옵니다. 여기 실수분을, 요거를 이제 다 자성을 했을 때 나타나는 부분이고, 요 허수 부분을 이제 자성하게 되면, 얘의 자성이니까 4분의 3이 나올 때고, 얘도 4분의 3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얘 곱하기 해가지고 두 개 값이 또 나오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4분의 3에 요거의 자성, 12의 자성, 플러스 요것도 4분의 3에 CC의 자성이 있을 거고, 요거 곱한 값이 여기 뒤에 또 나오겠죠. 그게 마이너스 2분의 2 루트 3에 곱한 다음에 또 12CC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이제 4고 2니까 이 4분의 2 루트 3에서 얘를 또 곱하면 또 4분의 3이 됩니다. 얘도 또. 얘가 4분의 3.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4분의 1, 3, 4분의 1, 3 해가지고 나중에 합해지면 1이 나온다는 부분이, 요 12의 자성 부분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합하면 어떻게 되죠? CA 자성하고 4분의 1 12 자성하고 4분의 3 12 자성하면은 4분의 4니까 12의 자성이 또 나오겠죠? 여기는 4분의 3에다 4분의 1 더하면은 또 CC의 자성이 나오겠죠? 그러면 CA 자성 플러스 12 자성 플러스 CC의 자성이라는 부분이 여기서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실수와 허수분을 나누게 되면은. 그럼 여기도 이제 CA 12 나오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CA 12가 나올 거고, 이건 뭐예요? 12CC인데 요걸 또 하게 되면 마이너스 CA CC는 여기 또 있네요. 근데 얘는 4분의 1이고 얘가 4분의 3이라면서요. 그럼 마이너스 4분의 4니까 또 12CC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걸 딱 정리하면은 CA를 하나 놓고 CA 마이너스 12 이렇게 하게 되면 요 CA 자성이 여기서 이렇게 나왔죠. CA하고 12. 근데 이 CA 12는 여기서 이렇게 나오죠. CA 12가. 그렇게 해서 12 마이너스 CC 또 플러스 CC 마이너스 CA라는 이 수식이 이렇게 나와진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EN 부분은 여기 제가 중간에 생략을 했지만 다시 한번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 수식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벡터 연산자를 이용해가지고 다 자성을 해가지고 합산을 하거나 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복잡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만 그냥 알고 계셔도 됩니다. 이거 밀만의 정리로 구하면 이렇게도 구해지고, 이거를 벡터 연산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구해지려면 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이와 같이 계산을 해서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복잡하니까 여기서는 그냥 제가 나오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고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나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나중에 저 유도전 가가지고 유도장에 가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럼 그때 이 부분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여러분들이 쉽게 구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전류가 흘러가지고 벡터 연산제를 해가지고 IA부터 해가지고 IC, IA 플러스 IB, IC는 0으로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합산을 하기 위해서 EN 부분을 이제 계산하게 되면은 이 EN을 놔두고 다 나머지를 다른 쪽으로 넘기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IA는 어떻게 된다고요? J 오메가 CA EN 플러스 J 오메가 CA EA가 됩니다. 이렇게. 요거 더하기. 요 IB 플러스. 이거 다 더하면 0이라면서. 그러면 이 EN 부분을 바깥으로 뺀 겁니다. 이쪽으로 빼고 나머지를 다 넘긴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EN을 한쪽으로 낳게 되고, 나중에 보시면은 이 부분이 이제 CA EA 플러스 CB EB 플러스 CC EC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CA 플러스 CB 플러스 CC가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요 다음식이 나오는 관계가 바로 여기처럼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 부분이 아까처럼 어려워지기 때문에 아까 그 밀만을 정리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Y는 Y분의 2였습니다. Y2였지 않습니까? 여기서. Y 부분이 여기였고, 여기 이 부분이었죠.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넘기는 부분들이 어렵다 보니까 제가 요 수식을 그냥
이렇게 나왔을 때 넘어가는 부분을 그냥 생략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얘가 하는 부분은 요 2n을 놔두고 나머지를 넘긴 다음에 이걸 다 나눠주면 됩니다. CA, 2a로 해가지고 나눠주시면은 이 부분은 0이기 때문에 이걸 다 더한 다음에 예를 들어 한번 더 해보면 iA는 이거였으니까 J오메가 CA 2n 플러스 J오메가 CA 2a가 iA였습니다. IB는 J오메가 CB 2n 플러스 J오메가 CB 2a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또 J오메가 CC 2n 플러스 J오메가 CC 2a가 되겠죠. J오메가 부분은 다 약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 약분을 하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부분이 CA2n 플러스 CA2a 플러스 CB2n 플러스 CB2a 플러스 CC2n 플러스 CC2a가 됩니다. 그럼 여기 부분을 다 뺀 겁니다. 이쪽으로, 바깥쪽으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2n도 묻고 CA 플러스 CB 플러스 CC가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가 붙을 거고, 한쪽에. 넘겼으니까.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을 남아있는 CA2A, CB2A, CC2A에다가 이 CA 플러스 CB 플러스 CC 부분을 밑으로 이렇게 넘겨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넘겨버리면 2A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근데 제가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렸지만 여기 나온 것처럼 아까처럼 IA, IB, IC 부분에 대한 수식을 딱 정의를 해놓고 거기서 IA, IB, IC는 0이다라는 수식에서 이것들을 다 통분해가지고 정리한 다음에 2n에 대한 수식으로 넘겨버리면은 아까처럼 그 수식이 나오고 그 수식을 밀만의 정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풀어서 쉽게 그릴 수도 있지만 거기다 이제 벡터 연산자 부분을 연결해가지고 계산하시면 이와 같이 수식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나와 있는 식 6-10 부분은 이와 같이 해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제가 좀 혼돈 있게 설명을 드렸는데 나중에 한번 여기 보내드린 자료를 보시면은 순서적으로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식 부분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게 이제 자승이 되다 보니까 루트가 나와야 되고 이런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수식이 보면은 나중에 잔류전압 2에는 아까는 이제 마이너스 부분이 있었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 부호를 이제 없앴습니다. 자승을 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CA 마이너스 CB 플러스 CB 마이너스 CC 마이너스 CA 이렇게 되고 여기 밑에 부분은 어떻게 된다고요? CA 플러스 CB 플러스 CC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부분이 여기다 루트 3분의 V라는 상전압이 나간다. 아까 그림을 보시면은 그림에서 나왔던 부분이 어떻게 됐죠? 여기서 여기 CA 있었고 CB 있었고 CC가 있었죠. CA, CB, CC가 있었죠. 그래서 이 세 개의 부분이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CA, CB, CC.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계산값은 CA, CB 이렇게 해서 나오는 부분인데 그거는 여기에 대한 EN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요게 이제 그 잔류전압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유도장애 쪽으로 가시게 되면 여기에 또 정전 용량이 하나 생깁니다. 그걸 이제 CS로 이제 표시를 합니다. 유도장애 쪽에 가시면은. 그 CS가 있다 보니까 여기 부분에 대한 CS 부분이 여기서는 해당되지 않고 여기에 CS가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왜냐면 아까처럼 이 세 개를 나중에 밑에 가서 나눴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여기는 이제 전압으로 해서 다 넘겼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CS 부분이 여기가 추가가 되는 게 요거는 유도장애고 잔류전압에서는 이 부분이 없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잔류전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은 유도장애 가서는 CS 부분만 추가만 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잔류전압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잔류전압이 얼마 정도 나타난다? 66kV 계통에서는 50에서 600V 정도 상시 나타나서 변동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영향, 잔류전압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되냐? 책의 페이지 25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잔류전압은 특히 소리터 접지 계통에서는 직렬건진의 원인이 돼요. 영향은.
직렬 공진에 의해서 어디에서요? 소리액터 접지 계통에서만. 다른 데서는 상관없는데 전선의 연가를 충분히 취해서 이의 발생을 방지하도록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원인은 뭐냐? 영향은 이런 부분이 있지만 원인은 뭐냐? 원인, 영향, 대책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외우셔야 되는데 원인은 각상 대지 정전 용량의 불균형. 잔류전압은 여기 있는 이 부분이 균형이 되어 있으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왜? 균형이 되면 이 부분이 이제 거의 비슷할 겁니다. CA, CA-CB 이 부분들이 거의 0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거의 0에 가까울 거니까 이 분자가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EN도 작겠죠? 얘 값이 다 더해지더라도 어차피 분자가 작아지면은 얘 값도 작아질 겁니다. 그래서 잔류전압은 대지 정전 용량의 불균형이 일어난다. 이런 부분이 나왔고, 이걸 이따가 이제 계산해 보시면은, 정전 용량이 비슷한 것들은 잔류전압이 작게 나타납니다. 근데 정전 용량이 좀 차이가 나는 것들은 잔류전압이 좀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제에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은, 이 내용을 보시고 나서 전력공학 연습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문제를 푸셔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이론이 진짜로 실제로 문제에 적용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지만 도움이 됩니다. 그 대책은 어떻게 됐냐? 연가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보면 각상의 정전 용량의 불평형이 있을 경우는 소리액터의 공진탭은 각상의 전용 용량의 합계와 병렬 공진하면 되니까 WL은 병렬 공진은 아까 어떻게 됐죠? 소리액터의 공진 조건은 WL은 3오메가 C분의 1로 맞춰주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 외에 또 뭐다? 연가도 있었죠. 이런 식으로 대책 부분을 여러분들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제 6-3번에 가서 페이지 256페이지 보시면 얘가 어떻게 됐죠? 이런 식으로 연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는 키로수가 얘가 20kg, 얘가 45kg, 얘가 40kg, 얘가 30kg. 이걸 제가 다 풀어드리진 않고 한번 푸는 방법만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 여기 CA 같은 건 어떻게 되죠? 여기 부분, 여기만 해당되는 거죠. 여기. 얘가 용량이 얼마였냐면은 0.04. 004네요. 얘 부분은 봤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가운데선이니까 가운데선이 이쪽으로 갔으니까 0.0045가 될 테고요. 여기 부분은 마지막 부분이 이쪽에 있었죠. 마지막 선 부분은 어떻게 된다고요? 0.005 얘 부분 다시 들어왔으니까 0.004가 되겠죠. 그걸 다 곱한 겁니다. 지금 CA는 나와 있는 것처럼 0.004 곱하기 20km 플러스 0.0045 곱하기 45km. 여기서 봤을 때는 요 기분만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다 40km 여기 부분을 갔으니까 0.005 곱하기 40km 플러스 0.004 곱하기 20km. 이런 식으로 다 정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케이블들이 지나갔던 그런 내용들을 다 합하시면은 이와 같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0.004 곱하기 20 플러스 여기 30km네. 30km. 30km 다 한 다음에 0.004 곱하기 40km. 0.004가 이쪽 0.004가 40km네. 45km. 0.0045. 여기 부분이 0.0045네. 여기가 0.0,
여기가 0.004. 가운데가 0.004고 얘가 마지막 선이니까 0.005. 여기가 0.004. 제가 이걸 잘못 적었네. 적을 때. 보시면은 이제 첫째 선 부분이 요게 지금 보시면은 요 선 레벨이 0.0045고 요 선 레벨이 0.005이기 때문에 여기 0.004가 20kg 나오는 거고 요 선 레벨이 0.005가 먼저 보시면 0.005가 45kg가 나오는 거고 요 선 레벨이 0.0045니까 그게 40kg가 나오는 거고요. 요 선 레벨이 0.004니까 30kg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선에 대한 부분은 이 0.005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확인하시면 되고 요 선이 지나간 부분에 대한 부분 이 CA가 지나간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그 케이블에 대한 정전 용량을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그걸 각각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선 레벨에다가 지금 CA가 지나가는 부분에다가 그 지금 A상, B상, C상에 대한 부분을 적어가지고 그걸 각각 그 킬로미터 수를 곱해가지고 더하면 여기에 대한 총 왜냐면 이 케이블이 지나간 부분에 대한 정전 용량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다 지금 틀리지 않습니까? 각 선 레벨별로. 그걸 정해 주시면 0.605 마이크로 페롯이 나옵니다. 0.605.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 좀 CA가 0.605였는데 CB도 0.605입니다. 단지 이제 CC만 0.6125가 나옵니다. 그럼 아까처럼 이제 거의 평형이 돼 있다 보니까 연가를 그래서 이렇게 취해진다는 걸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죠. 연가를 취해두니까 이 각각의 케이블별로 틀려지니까 적당한 거리로 연가를 취해지니까 이런 식으로 정전 용량이 비슷하게 되더라. 정전 용량이 비슷하게 되면은 잔류 전압은 적게 나타난다. 그래서 발생되는 잔류 전압은 2에는 아까처럼 해가지고 뭐 루트에다가 CA-CB 플러스 CB, CB-CC 플러스 CC, CC-CA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 밑에는 다 더한 CA 플러스 CB 플러스 CC에다가 곱하기 V인데 나는 선간전압이 루트 3. 여기 지금 154니까 154에다가 루트 3을 해가지고 이 값들을 다 원하는 값에다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나타난 전압은 366V밖에 안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게 지금 정전 용량의 불균형을 기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책에서 연가를 취하니까 실질적으로 잔류 전압은 적은 전압밖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아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응용한 게 예제 6-3이다. 6-4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흘려서 이제 소레이터의 인덕턴스하고 중성점에 흐르는 전류값을 이제 구했습니다. 66kV의 소레이터 접지 계통에서는 0.6, 0.7, 0.5입니다. 0.6, 0.7, 0.5 마이크로페럿입니다. 그러면 얘가 더해지다 보면 거의 비슷하겠죠. 어느 정도 평균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계산해가지고 넣게 되면은 약간은 차이가 있죠. 아까는 얘가 비슷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비슷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전압이 작게밖에 안 나타나는데 얘는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얘는 1, 얘는 2, 뭐 퍼센테이지로 보면 큰 차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계산해 보니까 여기서는 전압이 어떻게 된다? 3666V 정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잔류 전압이 지금. 그럼 잔류 전압에 의해서 여기서 계산한 게 소리액터라면서요. 소리액터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었죠? 여기 리액터가 있었죠? 리액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여기 흐르는 전류를. 그럼 I는 R분의 2가 되죠, 2. 2가 바로 3666V가 됐다는 얘기죠. 아까 왜냐면 요거를 다 나눈 값이 잔류 전압으로 나눈 값이 이 부분이 돼야 되니까 요게 3666V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R은 문제에서 보시면 영가의 등가 저항은 200ohm이라고 나왔습니다. 200ohm.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값을 계산할 수 있죠. 아까 저항 접지에서 계산하던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하실 때 여기는 상전압으로 계산하셔야 된다. 이걸 주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성간전압이 아니라 상전압이라는 부분. 왜냐하면 중성점에 연결했기 때문에. 그런 키포인트만 몇 개만 알고 계시면 나머지는 이런 수식 같은 거는 앞에서 다 보셨기 때문에 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흐르는 전류는 18.3A다. 또 여기 보시면은 소리액터의 인덕턴스는 몇 헬리인가? 아까는 소리액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3오메가 C분의 1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공진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계산해보면 3배 오메가 C라는 건 결국 3배 C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오메가 L은 뭐라고요? 오메가의 CA 플러스 CB 플러스 CC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분의 2라고 똑같은 얘기예요. 3배 C라는 게 CA, CB, CC가 다 합해진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공진 조건에서. 그럼 그 부분을 해가지고 여기 필요한 L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L이니까 이게 W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될 거 아닙니까? 여기를 이렇게 나눠주면 어떻게 되죠? 여기는 곱해져야 되겠죠? 그럼 L은 오메가 자성분의 CA 플러스 CB 플러스 CC 분의 1이 되겠죠? 오메가는 2파이F니까 4성 하고 CA는 얼마예요? 여기 다 나와있죠? 0.6, 0.7, 0.5 이걸 다 넣게 되면 L의 값은 3.9182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것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단지 여기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변환하는 내용들만 알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또 이런 수식을 가지고 계산해서 여기 지금 그 상전합으로 계산만 해주시면 되고요. 예제 6-5에 가시면 이게 틀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 6-5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시는데, 계산하는 데 필요한 반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예제분들을 제가 다 풀어드리는 않는데,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놓으시면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잔류전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 놓으시면은, 정전유도장애라든가 전자유도장에서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제 6-5 예제 6-5 보시면 길이 200km의 1호사 송전선로가 있는데 얘를 자세히 보시면은 CA, CB, CC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위치가 이제 틀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봐주셔야 되고요. 아까 제가 헷갈렸던 것처럼 근데 이제 소리액터의 부분에 여기 보시면은 R하고 X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 주어지신 걸 잘 읽어야 되는 게 단, 소리액터 저항은 리액턴스의 1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저항 부분은 나중에 계산하시면 리액턴스가 뭐 844.73인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문제에서 조건에서 안 주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X값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아까 WL은 WC분의 1 해가지고 3오메가 C분의 1로 해가지고 WL은 3오메가 C분의 1로 해가지고 이 L값을 구한다는 얘기죠. 이 L값을, X값을. 구하면은 이 R값을 또 구하실 수가 있는데 그 L값이 이렇게 나가게 되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값의 10%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라 이거죠. 임피던스 값은.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산하실 때 요런 것들을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CA, CB, CC가 200km니까 그 200km에 대해서 마이크로페라스를 정전 용량을 다 구했습니다. 257페이지 보시면은. 다 구한 다음에 이제 충전 전류 구하는데 충전 전류도 IC 값을 구할 때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이제 상전압으로 구하셔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좀 추가 설명을 또 드립니다. I는 R분의 2라면서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R하고 X 값이 있으니까 얘는 Z분의 2가 되겠죠. Z분의 2가 되고 그 부분이 이제 Z 부분을 이제 오메가 C로 이제 봐가지고 오메가 C분의 1의 2가 되니까 이걸 계산하게 되면 오메가 C2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I는 오메가 C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류를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값이 뭐라고요? 루트 3으로 나눈 이 값이 들어간다.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이 된 겁니다. IC 값을 계산하면은 그 값이 95.8A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도.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그 X 값을 10%의 과보상하기 위해서 X 값을 이제 계산해 보면은 843.73이 이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럼 그 밑에 있는 게 소리액대의 임피던스 ZL은 R 플러스 JX에서 얘 값이 X 값만 나왔는데 R 값을 모른다고 못 구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10%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얘가 그래서 84.4 플러스 J 843.7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얘가 요 값을 10%라고 문제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잊어먹지 않으시면 되니까 문제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들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똑같이 잔류전압 구하면 아까처럼 잔류전압 위에는 마이너스가 되고 위에는
다 되고 밑에는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 아까 y처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부분이 y가 c 부분이 되니까 a 플러스 cb 플러스 2b, cb, 2b 그 다음에 cc, 2c가 되고 그 y에 해당되는 부분 밀만을 정리해서 얘 부분이 ca 플러스 cb 플러스 cc가 될 거란 얘기죠. 이렇게 요 수식에서 잔류전압을 구해주시면 되고 거기다 이제 벡터 연산자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일선지락이 나거나 그러면은 이런 부분이 없어지겠죠. 뭐 하나가 없어져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좀 틀려진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는 일선지락이 났기 때문에 중성점에 접속했을 경우 이렇게 해서 계산되면은 중성점에 대한 전압이 2710V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아까처럼. 잔류 전압이 이제 또 여기도 많이 나오는 거죠. 불평행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고 거기서 이제 계산이 되면은 마지막에 이제 259페이지 보시면은 페이지 259페이지 보시면은 이게 답이 틀렸습니다. 이게 옛날 책도 사실 답은 좀 틀렸거든요. 근데 계산을 해보시면은 2710에다가 84.4 마이너스 j 84.4 이거 계산하시면은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 책에는 16.0으로 나와 있는데요 32.1이 나옵니다. 이렇게 1 플러스 j1 32.1이 나옵니다. 그럼 이 값이 전부 다 2배가 돼야 됩니다. 그럼 이걸 계산하게 되시면은 마찬가지로 다 계산값이 2개가 돼가지고 2에는 마이너스 24,373.5가 되고 플러스 J의 29,792가 됩니다. 요거를 이제 정확하게 계산하면 얘가 지금 R 플러스 JX로 되어 있으니까 임피던스 값처럼 자승의 자승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얘의 자승을 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죠?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얘 값이 38.492kV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값의 딱 2배입니다. 전부 다. 왜? 책에는 얘가 16.1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옛날 책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는 다 똑같은데요. 그 앞에 2자가 빠졌습니다. 이렇게. 책에 보다 보면 앞에 2자가 빠져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앞에. 4373.5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앞에 2자가 빠져 있거든요. 요게 뭐 30.1로 돼 있을 겁니다. 옛날 책에는. 근데 이게 아니라 38.492가 맞습니다. 계산상으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책에 틀린 것들이 있으니까, 심지어 그 연구관 교재도 이게 틀렸습니다. 약간, 내용이. 그래서 그거는 한번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계산상으로 이걸 계산하면 이 수치가 나오니까, 이 수치를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이게 전력공학 연습 책도 이게 틀렸습니다. 이게, 이 내용이 틀려 있는 게, 옛날 기본서. 그리고 지금 기본서. 그리고 전력공학 연습책에도 이게 3-150 몇 번인가 이렇게 돼 있던데 150번 때 보시면은 전력공학 연습에서도 이 내용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연구반 교재 거기서도 계산값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제가 본 것들은 이렇게 봤는데 다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요 값이 맞으니까 그건 한번 참조를 직접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잠깐 쉬었다가 이제 유도장애 부분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